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9일 올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걱정하고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연사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정광훈이다. 잡아 넣으려면 우리를 다 잡아 넣어라. 10월 3일 모였던 사람 다 잡아 넣어라. 교도소 더 지어라. 이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나왔고, 정광훈 목사도 구속될 가능성이 50%라면서 당당하게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감동적 연설을 했습니다. 조갑제 TV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 연설입니다. 더구나 상황이 그런 급박한데도 정광훈 목사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구속된다고 해서 이 집회가 끝나지 않는다. 이 집회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이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늘이 내린 사람일지 모른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기총 역대 대표 목사들이 나와서 또 정광훈 목사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강론이 아니죠.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한기총은 발족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 안으로 좌익이 들어오니까 당시에 방공 자유 기독교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한경직 영락교회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만든 조직이니까 한기총의 설립 목적이 방공 기독입니다. 방공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정광훈 목사죠. 이 한국 기독교는 장로교가 주류인데 이분들은 이 정치와 종교를 상당히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면 아주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장로교 중에 고신파가 있습니다. 고신파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고신파를 세웠습니다. 다수 기독교 신도들은 신사참배에 가담을 했지만 그러나 고신파 목사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지켰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파적 수사, 아주 이 말도 아닌 수사를 한 겁니다. 경찰이 정광훈 목사를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를 하고 더구나 내란 선동 혐의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10월 3일 집회는 세계적 규모의 군중이 모였으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폭력 시위 주도했다고 하는 이 경찰은 벌받을 겁니다. 주사파 정권의 하수인을 하고 있다 라고 엄중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제 집회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원내 사정이 바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필리버스터로 하더라도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을 정광훈 목사가 지원한 데 비해서는 너무 좀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냉담하다는 인상을. 어제 집회 그리고 지금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선거 부정과 위헌적인 수사기관 설치, 이것은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정선거를 이미 과거에 했고 예행 연습을 한 사람이죠. 한 편이죠. 즉 울산에서 해봤고 이번엔 선거법 강행 통과, 날치기 통과를 통해서 이제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총선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이 정권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사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사병집단 비슷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선거 부정을 수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막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완벽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의 진정한 의미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선거 부정을 했다가 이게 들통나는 바람에 민중혁명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나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은 그것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개혁, 무슨 민족, 평화 이런 데 속아 넘어갈 것이다. 국민들을 속일 자신이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민들이 개돼지인지 사람인지를 가려야 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공산혁명 세력과 자유통일 세력의 대결입니다. 공산혁명 세력과 자유통일 세력의 대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지션은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공산당과 대한민국이 대결하는데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립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을 어제 집회가 그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냈는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요약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 취급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번 총선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총선은 언론 자유가 만개하는 순간입니다. 이 총선 기간 100일입니다. 앞으로 100일입니다. 4월 15일까지. 100일에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권을 규탄하고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호기입니다. 호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언론 자유가 보장됐어요. 하물며 지금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가 이렇게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100일은 아마 상당히 소란스러울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 100일 동안에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개돼지냐 아니면 나라의 주인이냐,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려면 화가 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화가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화가 나지 않으면 국민들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야 할 이유는 숱하게 많지요. 그러나 언론이 그것을 묵살하고 이 정치권이 대부분 묵살하고 자유한국당도 기나긴 설명만 하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금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을 개돼지로 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정권 유지 및 연장을 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것은 12.27 쿠데타로 이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 자격으로 쿠데타 주모자를 고발하고 탄핵을 하고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총선으로 탄핵하자 합니다. 투표장에서 불법 정권을 끝장내자. 이게 국민저항권의 핵심입니다. 국민저항운동은 선거에서 총결산되는 것입니다. 이 정광훈 목사 주도의 국민혁명본부는 이미 국민혁명 공약을 만들었는데 제3조는 문재인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단정하고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하였고, 제4조는 국민의 헌법 수호 행동을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탄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집회였던 10월 3일의 의거를 내란선동 폭력 집회로 모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의 내란선동입니다. 100만 참여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질서유지 봉사단체인 순국결사대를 범죄단체로 모는 자들이 범죄단체입니다. 이순신을 범죄단체로 모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국,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단체로 몬다면은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나라를 바치는 사람을 범죄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을 범죄자로 본다면 이순신도 안중근도 유관순도 다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혼, 즉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금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생충 정권이고 단물만 빨아먹고 숙주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영가시 같은 정권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마적단이 점령한 마을을 약탈하듯이 대한민국을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선거로서 심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줘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편에 서가지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헌법의 품 안으로 돌아오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만약 거부하면은 감옥은 물론이고 반역죄가 추가될 테니까 교수대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이걸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 쿠데타는 물리력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라 헌법 파괴에 의한 쿠데타니까 그것은 공안부가 나서야 됩니다. 공안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쿠데타를 진압하고 반역 행위를 한 자들은 설사 대통령이라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내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내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군대가 나와야 합니다. 군대가 나오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안부가 나서서 반역 세력을 헌법으로 단죄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가장 용감한 공직자라면 가장 비겁한 공직자는 정경도 국방장관입니다.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당신 길어야 2년이다. 퇴임한 이후에는 20년 동안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 정경도 국방장관에게 우리 국민이 경고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헌법 제5조에 충성해야 합니다. 대통령 반역적 좌익 대통령에 충성하면 헌법 제5조를 위반하는 게 됩니다. 헌법 제5조 국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함을 사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한국인들이여,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정신 차려 자유를 지키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총선으로 탄핵하자. 총선으로 진압하자. 입니다. 감사합니다.